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압박감을 아십니까? 단순히 방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내일도, 1년 뒤에도, 아니 죽을 때까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심장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흐르지만 당장 오늘 해결해야 할 카드값과 공과금 고지서가 머릿속을 꽉 채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팔자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흙수저로 태어났으니 흙수저로 죽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자조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이번 생은 틀렸다고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쥐어주는 무기는 오히려 독이 될 뿐이니까요. 하지만 단 1%라도 내 운명을 내 손으로 뜯어 고치고 싶다는 오기가 남아있다면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심어놓은 가장 거대한 거짓말, 운명론을 박살낼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가난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투잡,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노력은 속도가 붙을수록 당신을 절벽으로 더 빨리 밀어버릴 뿐입니다. 저는 그 절벽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더 많이 일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운명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협상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은 오직 세상이 잠든 시간, 새벽에만 열립니다. 저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대신 아침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 운명은 다시 쓰였습니다. 이제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돈이 저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운명을 바꿔놓은 펜을 쥐어드리려 합니다. 이 펜으로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쓰십시오.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미라클 모닝을 외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나쁜 습관은 아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서 책 몇 줄 읽는다고 가난한 팔자가 고쳐진다면 새벽 시장에서 평생을 일한 상인들은 모두 재벌이 되었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행위 그 자체는 마법이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갓 깬 직후 그리고 잠들기 직전 뇌파는 세타파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간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관리자 모드에 접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무의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짧은 틈새,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운명을 해킹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알람 소리에 신경질을 내며 일어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부정적인 뉴스를 보거나 남들의 화려한 SNS를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아, 피곤해. 회사 가기 싫다.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것은 단순한 짜증이 아닙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노예다. 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느끼는 그 감정, 그 첫 번째 생각이 하루의 주파수를 결정하고 그 주파수가 당신의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가난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당신이 무방비 상태로 일어나는 그 순간 가난 바이러스는 당신의 뇌를 잠식합니다. 너는 안 돼. 주제를 알아야지. 그냥 남들처럼 살아.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당신의 운명을 올가매는 사슬입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이자 심리학이며 양자역학의 영역입니다.
제가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한 첫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여느 때처럼 불안과 걱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그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설계된 하루라면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주의하세요.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어떤 기분일까입니다. 감정이 핵심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생생하게 풍요로움을 느끼면 뇌는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그에 맞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오며 뇌의 회로가 바뀝니다. 저는 그 새벽 좁은 단칸방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뜨는 상상을 했습니다. 최고급 침구의 감촉,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 통장에 찍힌 수십억의 잔고가 주는 안락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습니다. 현실의 곰팡이 냄새가 자꾸만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내면의 목소리가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마, 넌 빈털털이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친 척하고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무의식을 속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 감정의 리허설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미묘하게 달라 보여야 합니다. 똑같은 방, 똑같은 공기지만 내 마음의 렌즈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아침의 첫 단추, 현실 부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현재의 비루한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내가 창조하고 싶은 미래의 현실을 지금 이 순간에 덮어씌워야 합니다. 아침은 과거의 연장이 아닙니다. 아침은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어제까지 당신이 실패자였든 신용불량자였든 상관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 당신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어제의 찌꺼기를 오늘로 끌고 오십니까? 왜 어제의 걱정을 오늘의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국어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제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번 달 카드값 좀 맞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결핍의 확인사살입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우주의 확성기로 떠드는 꼴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 워즈를 듣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파동, 바이브레이션을 듣습니다. 주세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이 내뿜는 파동은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당신에게 더 큰 부족함을 선물합니다. 기막힌 아이러니죠. 제가 했던 방식은 달랐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감사했습니다. 이 엄청난 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은 종교를 넘어선 우주의 법칙입니다. 선불감사, 이것이 운명의 잠금 장치를 푸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 행동의 방아쇠가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가니 엉망인 거실, 쌓여있는 설거지, 낡은 가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마법이 풀리고 다시 현실의 중력이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루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뇌에게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의식입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칼같이 정리했습니다. 군대에서처럼요. 그리고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웠습니다. 사소해 보입니까? 이 사소한 성공이 뇌에게 도파민을 줍니다. 해냈다는 성취감이 하루를 시작하는 연료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허둥지둥합니다. 늦잠을 자고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쓰고 쫓기듯 집을 나섭니다. 아침부터 상황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반면 부자들은 아침을 지배합니다.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글을 쓰고 운동을 하며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상황을 지배하는 자가 돈도 지배합니다. 당신이 만약 아침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 당신은 돈에도 쫓기고 있을 확률이 100%입니다. 시간과 돈은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3단계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만드는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꾸고 무의식에 각인된 가난의 DNA를 부자의 DNA로 교체하는 수술과도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펜을 들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아니,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침묵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 이때 스마트폰은 절대 금물입니다. 음악도 듣지 마십시오. 오로지 침묵 속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을 채워 넣어야 안심하죠. 하지만 신의 목소리 혹은 당신의 상위 자아, 하이어 셀프의 목소리는 오직 침묵 속에서만 들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잡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5분만 지나도 몸이 근질거리고 불안해질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빨리 나가서 일해야 하는데. 바로 그놈입니다. 그 불안함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그 불안을 마주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과 독대하게 됩니다. 사회적 가면을 쓴 내가 아니라 벌거벗은 진짜 영혼을 만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혹사시켰는지, 얼마나 외면해 왔는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정화의 과정 없이는 어떤 부의 기술도 먹히지 않습니다. 썩은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운명의 시나리오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귀를 통해 다시 뇌로 들어갈 때 강력한 자기 암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저는 매일 아침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시나리오를 읽었습니다. 나는 2020X년 X월 X일 월 수입 1억 원을 달성했다. 나는 이 돈을 통해 가족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풍요롭다. 시제는 반드시 현재형이나 과거 완료형이어야 합니다. 되고 싶다가 아닙니다. 되었다입니다. 처음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내 무의식이 믿을 때까지, 내 뇌가 이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어느 순간 소름 끼치는 전율과 함께 그 말이 진짜 내 현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현실 왜곡장이 펼쳐지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 2단계는 따라합니다. 하지만 이 3단계를 놓쳐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영감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침묵하고 선언하고 나면 뜬금없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한테 연락해볼까? 이런 글을 한번 써볼까? 출근길을 바꿔볼까? 아주 사소하고 엉뚱해 보이는 생각들입니다. 평소라면 에이, 쓸데없는 생각이야 하고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새벽 명상 후에 떠오르는 이 생각들은 우주가 보내는 내비게이션 신호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지름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신호가 왔을 때 계산하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5초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뇌는 다시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영감을 킬해버립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컴맹이었고 말주변도 없었고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싫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느낌은 달랐습니다. 강렬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핸드폰을 켜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퀄리티는 엉망이었고 편집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도미노가 되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나중에 준비되면 해야지 라고 미뤘다면 저는 여전히 새벽 인력 시장을 배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운명은 거창한 계획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찾아온 찰나의 영감을 낚아채는 그 야생적인 실행력, 그것이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현실은 시궁창이야. 당장 쌀독에 비었는데 명상이 밥 먹여주냐?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가 고픈데 철학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실만 보며 아등바등 살아온 결과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생각의 패턴을 매일 아침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일 아침 또다시 알람 소리에 욕을 하며 노예의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운명의 펜을 쥐고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할 것인가?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둘 확률이 90%입니다.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하니까요. 항상성이라는 놈이 당신을 다시 게으름의 늪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하루쯤은 괜찮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 악마의 속삭임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딱 21일, 아니 100일만 미친 척하고 저를 따라와 보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만약에 이 방법이 진짜라면, 당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3단계 의식 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앞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채워도 이 구멍으로 운이 다 빠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매일 아침 저지르고 있는 이 치명적인 실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 내가 그래서 부자가 못 되었구나. 그 비밀은 바로 기상 직후 스마트폰 확인입니다. 네, 지금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하며 코웃음 치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단언컨대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베개 옆에 핸드폰을 집어들고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고 밤새 쌓인 뉴스를 클릭하는 그 10분,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뇌를 가난의 주파수로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왜 그런지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갓 깨어난 직후 뇌파는 세타파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태는 무의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아주 몽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상태입니다. 마치 물을 잔뜩 먹을 준비가 된 건조한 스펀지와 같죠. 이때 당신의 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여과 없이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뇌에 집어넣습니까? 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랑질이 가득한 SNS를 봅니다. 아, 얘 또 해외여행 갔네. 나는 오늘 지옥철 타고 출근해야 하는데. 무의식 깊은 곳에 비교와 열등감, 박탈감이 새겨집니다. 자극적인 연예 기사나 사건 사고 뉴스를 봅니다. 세상 참 말세다. 뇌에 부정과 분노, 불안이 각인됩니다. 회사 단톡방에 업무 지시를 봅니다. 아, 또 시작이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온몸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마치 최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할 슈퍼카에 흙탕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의 쓰레기통이 되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의 하루 주도권은 이미 당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창조자,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세상의 자극에 반응만 하는 반응자, 리액터로 전락합니다. 반응자로 사는 삶은 피곤합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남들의 시선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당신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에 절여집니다. 노력 없이 얻는 값싼 쾌락입니다. 뇌는 이미 만족해버려서 그 뒤로 이어지는 독서, 운동, 명상, 사업 구상 같은 지루하지만 가치 있는 일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귀찮아, 나중에 해. 뇌가 파업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 첫 단추부터 뇌의 화학적 균형을 깨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저 역시 스마트폰 중독자였습니다. 눈 뜨자마자 주식창을 확인하고 코인 시세를 보고 커뮤니티 유머 글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게 잠을 깨는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행동이 저를 가난의 굴레에 묶어둔 가장 큰 원흉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잡념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새벽 명상을 해도 집중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확언을 해도 내가 되겠어? 하는 의심이 뉴스 댓글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영감이 떠오를 틈도 없이 유튜브 쇼츠가 그 자리를 메워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상 후 1시간 스마트폰 금지.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금단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놓칠 것 같아 불안했고 심심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일주일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고 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남들의 목소리가 차단되니 비로소 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주던 값싼 도파민이 사라지자 뇌는 심심함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재미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런 사업 아이템은 어떨까? 오늘 고객에게 이런 멘트를 해볼까?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써볼까?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인 발상들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부의 정보를 소비하는 뇌에서 내부의 지혜를 생산하는 뇌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자들은 아침에 정보를 먹지 않고 정보를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아침 시간을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 씁니다. 자신의 멘탈을 세팅하고 하루의 목표를 조준하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도 입기 전에 적군의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있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침 시간은 당신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 마음의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스마트폰이라는 적군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첫째, 새벽 4시 30분. 세상이 잠든 침묵의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둘째, 감사의 명상과 확언으로 당신의 무의식을 부의 주파수에 맞추십시오. 셋째, 명상 후 떠오르는 야생적인 영감을 즉시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상 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두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십시오.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하고 오직 당신 자신과 연결되십시오. 이것이 제가 빚더미에서 연봉 10억의 사업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시크릿 모닝 루틴의 전부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허무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빡빡해서 숨이 막히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올빼미형 인간이라 새벽 기상은 안 맞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체 리듬은 다릅니다. 꼭 새벽 4시 30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확보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밀도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90% 이상은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새벽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녁형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혹시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늦잠을 자는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핑계는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의 뇌는 다시 현실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타협을 시도할 겁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은 너무 피곤해. 주말부터 시작할까? 그 목소리를 경계하십시오.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을 지금까지 가난하게 만든 과거의 당신입니다. 과거의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미래의 당신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기존의 습관을 깨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성장통입니다.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고통을 감내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전파했고 그들이 빚을 갚고 사업에 성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처절한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생존의 법칙이자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다는 건 아직 당신 안에 잘 살고 싶은 욕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씨를 살리십시오. 활활 타오르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가난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카드값에 허덕이며 남의 눈치나 보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단지 그 거인을 깨우는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새벽 루틴이 그 거인을 깨우는 알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십시오. 그리고 알람을 맞추십시오. 내일 새벽 알람이 울리면 생각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둠 속에 앉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 작은 시작이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 당신의 인생에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그날을 제가 먼저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새벽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